안녕하세요.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신길동으로 가보겠습니다. 신길 뉴타운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, 이 신길 뉴타운 중에서 신길 1구역이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. 자, 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, 자, 1억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? 2014년경에는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대단지, 아파트들도 대거 미분양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요, 신길 뉴타운 중에서 11구역이었죠. 11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영등포 프레비뉴도 미분양이었는데요. 지금은 어떻습니까? 도저히 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요,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.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, 본격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요,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자, 취득세가 이제는 중과가 되죠. 그러다 보니까 2주택자인 경우에는 8%,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12%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요, 주택을 구입할 때 내가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질 텐데요. 자, 이런 분들은요, 종전처럼 1%에서 3%의 취득세를 내시고 주택을 사실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무주택자 또는 갈아타기 1주택 수요자분들은요, 종전처럼 1%에서 3%의 취득세를 내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요, 자녀가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따로 거주를 하고,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소득이 70만 원 이상이면 세대 분리를 인정해 줍니다. 따라서 부모가 집이 있더라도 자녀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되니까요,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요,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은요, 이게 정책이 나온, 규제책이 나온 이전에 보유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로는요, 다주택자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 취득세 85% 감면이 있습니다. 내가 2주택자면 8%,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산다면 3824, 2,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85%를 감면을 받으면 2,400에서 15%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금액으로는요,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. 따라서 매매가가 3억이고요. 그리고 취득세를 360만 원 낸다 하면 이것을 환산해 보면 한 1.2% 정도 됩니다. 따라서 이런 분들은요,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종전처럼 1%에서 3% 내외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, 신길 뉴타운은요, 사업이 잘 돼서 지금 입주를 한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만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. 자, 해제된 지역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, 해제된 구역이 1구역, 그리고 2구역, 4구역, 15구역, 16구역, 그리고 6구역인데요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1구역 안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. 1구역은요, 이 앞에 큰 도로가 있고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앞에 신길역이 있습니다. 따라서 아주 초역세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편의와 교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만약에 이 신길 1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된다면 이 주변에 그 비싼 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가격대인 이 아파트 가격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신길 1구역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길 1구역이요, 어깨띠를 두르고 공공재개발 해달라라고 추진위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, 공공재개발 시범단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는데, 자, 이번 달 9월이죠. 9월에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 시범단지로 선정이 된다면 속도가 빠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. 자, 신길 1구역은 왜 해제됐는지, 왜 해제가 됐었는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, 주민들의 동참이 좀 미진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만약에 재개발 해제 지역이요, 다시 구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과정이 필요한데요. 그 과정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요, 주민 동의율 10%가 된다면요, 구청에 정비구역을 사전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주민 동의가 있으면요, 자치구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. 바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걸 적용하게 될 텐데,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주민 의견 조사를 하는데요. 이때 주민 의견 조사에 찬성이
50% 그리고 주민 반대는 25% 미만이 되어야 구역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이후에는요, 이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. 자, 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이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이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주거 정비 지수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필수적인 요건은요, 자,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. 이 노후도는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고, 그리고 연면적은 60% 이상이 노후화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, 주민 동의인데요.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해야 되고,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공공 재개발이 튀어나오면서 주민 동의율이 완화가 되는데요. 현재는 66%, 3분의 2니까 약 66%인데요. 뉴타운 해제지는 75%입니다. 사실상 뉴타운 해제지 같은 경우는 75%의 동의율을 받기가 어려운데요. 이 공공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50%나 66%의 동의율만 받으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. 특히 이 66%의 동의를 받으면요, S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의 절차를 생략하게 됩니다. 따라서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 설립 인가의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66%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구역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신축은 분양권, 입주권이 나올까요? 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이 뉴타운 해제 지역, 재개발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. 처음부터 다시. 그런데 예전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단지 행위 제한만 풀어준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청파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요. 그런 경우에는 신축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이렇게 해제가 되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안이 나오고 나서는요, 이렇게 행위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 이후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, 신축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행위 제한을 걸어놓는데요. 이 이후에 딱지가 안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런 절차가 지나간 다음에는요, 바로 입주권에 대한 날짜를 정해주는데요. 이걸 권리산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권리산정일은요, 쉽게 얘기해서 이 신축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유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. 자, 권리산정일을 고시한 그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면 입주권이 나오는 거고요. 권리산정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면 딱지가 나오지 않습니다. 즉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. 따라서 권리산정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권리산정일은 구역 지정하기 이전에 날짜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입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그 신길 뉴타운은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. 자, 1구역 안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. 자, 1구역 안에 있는 매물이고요. 일대가 다 신길 뉴타운이라고 불립니다. 자, 뉴타운이라는 것은요, 재개발이 여러 개가 모여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1구역 옆에는요,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에 있고요. 이 신안산선 중에서 도림 사거리역이 인근이 되겠습니다. 자, 또 우측을 보면요, 신림선이 개통이 될 텐데, 신림선은요, 서울지방병무청역이 가까워 보입니다. 자, 메인으로 이용할 노선은요, 바로 신길역인데요. 이 신길역은 도보로 약 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신길 뉴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지구죠. 직장이 많은 여의도와 가깝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자, 신길 뉴타운 내 신축 아파트가요, 20평대 기준으로 한 4천에서 한 4,300만 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1구역도요,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속도를 내고 새 아파트가 된다면 이 평당 4천만 원에서 4,300만 원, 이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, 신길 1구역 내 정비구역 해제 내에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. 방수는 3개입니다. 3개고 총 2개동이고요. 24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. 총 층수는요, 5층이고요. 실사용 면적은요,
16평에서 17평 정도 됩니다. 아파트로 따지면 약 한 20평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대지 지분은 6평이고요. 자, 여기 있는 땅은요, 2종 주거 지역이고요. 이미 준공이 나서 입주가 가능하고요. 자, 매매가는요, 3억 9,800만 원이고요.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전세는 3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요, 투자금은요, 1억 원이 안 되는 약 한 9,8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현재 분위기상으로는요, 이 전세금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요, 신길 뉴타운 내에서도 대로변에 있는 신길 1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주변을 돌아본 결과 어떤 구역은 해제 지역 중에서 신축이 많이 공급이 된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만,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요,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축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. 따라서 노후도는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주민의 동의 3분의 2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매물에 대해서,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. 지금까지 저는 강스타였습니다.